안녕하세요. 만빙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약대가 2022학년도부터 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약대의 부활로 인해서 혹시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학년도부터가 약대 통합이 6년째 선발이 막을 내리고 나서 2022학년도부터 약대를 좀 다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서 모집하는 대학은 34곳에서 정원 내외 포함해서 총 1,75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57.9%로 954명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 전형에서 42.1%로 69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시 비중이 좀 상당히 많이 좀 높고 있는데, 지금 2022학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과 그 다음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가톨릭대 등 중앙대 등에서 25개 대학에서 460명 선발하고 있고요. 학종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등 25개 대학에서 423명을 선발하고 있고, 논술은 동국대 등 성균관대 이런 중앙대에서 6개 대학에서 5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약대를 합격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수능입니다. 아주 수능이 절대적이다라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비율 41.1%도 높은 편이지만 수시 학종과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3합 5에서 3합 7등급 정도를 요구하는데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결정지을 변수라는 점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약대의 합격수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약대의 합격수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의대와 수의대 사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명한 약대, 메이저급 약대라고 하면 경희대, 한의대 아니면은 지방 거점 치대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약대가 부활돼서 제일 1순위 인기 많은 게 의학과겠죠. 그다음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치의학과, 그 다음 세 번째 3순위가 한의학과, 그 다음에 4순위가 약학과, 그 다음에 5순위가 수의학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대의 부활로 인해서 어떤 학과들이 입결이 줄어들까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 진로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거의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약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여학생들 중에 제법 공부를 좀 잘한다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학과 약사를 선호하는 여학생들이 제법 높은 편이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 약대를 가고 약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었죠? 네, 맞습니다. 화학과라든지 생명공학과를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다니죠. 그 다음에 그때 시험이 있었죠. PT 시험 보고 나서 거기서 아이들이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가면서 자기 꿈을 약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대를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입결이 하락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화학과라든지 생명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약대를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입결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화학과와 생명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법 경쟁이 높았기 때문에 내신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약대에서 무려 1,758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쪽으로 화학과 쪽의 아이들, 생명공학과 아이들 바로 약대로 가기 때문에 이쪽의 입결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료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의료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대라는 하나의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약간 좀 경쟁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그런데 의학과는 미미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대가 부활됐다고 해가지고 의학과까지 좀 경쟁률이 하락할까, 좀 내신 컷이 떨어질까,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대의 부활로 자연 계열 재수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지금 2021학년도, 20학년도 이렇게 미달인 학과도 있지만 반면에
인기가 꾸준한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가 무슨 학과죠? 네, 직업이 뚜렷한 학과 같은 경우는요, 입결이 항상 똑같고 그 다음에 인기도 꾸준합니다. 가령 한 가지, 우리가 인문계 같은 경우는 그다지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경영이나 경제, 상경계열 쪽 같은 경우는 입결이 하락했지만 반면에 성격이 뚜렷한 그 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는요, 입결이 하락이 없습니다. 똑같이 유지를 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약대는 아주 직업이 뚜렷한 학과란 말이에요. 요즘 뭐 아이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너 무슨 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저에게 묻는 1순위가 무엇이냐면 취업에 가장 잘 되는 학과가 무슨 학과입니까?를 물어보는 아이들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어요. 어떤 학과를 나오면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학과를 가지도 않고요. 부모님들 역시 추천해들은 않아요. 그런데 약대 같은 경우는 직업이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사라는 직업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제법 그 사회에서도 그래도 아 약사구나라는 그런 인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가 반수도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약대 수시에서요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이 서울대 직윤과 서울대 기회균형원과 연세대 추천형과 중앙대 직윤으로 총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수생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가 저번에 이제 뉴스를 좀 보니까 한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냐, 약대가 부활된다라는 그 뉴스가 발표되면서 직장인들 중에서도 정시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방송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이제 뭐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했던 아이들인데 지금 이제 회사원인데 그 학생들 중에 정시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왜요? 약대를 노리는 거죠. 왜 약대 나와서 그냥 약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약대는 재수생들 현재 재학생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재수생 강세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수생들이 수능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이제 재수를 해서 수능을 본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을 했는데 수능을 하루에 몇 시간 보면 11시간 수능만 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수능 11시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반고 같은 경우, 지방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학생에서 학교에서 수능을 준비해 주지를 않아요.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수생 같은 경우 하루 11시간씩 수능만 공부한다?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려는 그런 의욕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약학과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상위권 여학생들 약학과를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 그 약대 부활이라는 거 그런 게 이제 결정되고 나서부터 그때 저에게 문의가 오는 여학생들이 제법 많았는데 그 여학생들이 내신 등급이 꽤나 높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여학생들로 인해서 이제 지방 거점은 아니지만 상위권 메이저급에 해당하는 약대 같은 경우는 과열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요, 지방 소재 약대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위권보다는 약간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수월한다고 해서 만만하다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수능 최저는 상당히 높다라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약학과를 준비하는 여러분, 약대 합격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수능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